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산 아래 장터에서부터 바람이 거칠게 불어왔고 나뭇잎들은 아직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먼저 몸을 떨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오늘은 날이 험하다는 말을 입에 올리며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시각 산길 위에는 홀로 걷는 스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낡은 장삼자락은 바람에 들썩였고 발 아래 흙길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먹구름이 능선을 넘어오며 산을 통째로 덮어버릴 기세였던 겁니다. 천둥이 멀리서 낮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는 분명 폭풍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발걸음을 재촉했으나 산길은 생각보다 깊고 멀었지요. 이 길을 넘지 못하면 해가 지기 전 마을에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스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내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뭇잎 위를 두드리는 소리였지만 곧 땅을 때리는 소리로 변해갔지요. 비는 순식간에 빗줄기가 되었고 바람은 산속을 휘감으며 길을 지워버렸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도 되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산은 점점 어두워졌고 낮이었음에도 저녁처럼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밤은 어디든 몸을 누일 곳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의 문은 조용히 열리게 됩니다. 비는 생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산허리를 타고 내려온 빗물은 길을 길이 아닌 것으로 바꾸어 놓았지요. 흙은 미끄러웠고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발이 쉽게 휘청거렸습니다. 스님은 장삼자락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뎠습니다. 수행자의 몸이라 해도 자연 앞에서는 다를 바 없었지요. 비에 젖은 옷은 점점 무거워졌고 숨결 또한 거칠어졌습니다. 천둥이 머리 위에서 갈라지듯 울렸습니다. 번개가 산등성이를 찢듯 지나가자 나무들이 잠시 하얗게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발 아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지요.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길은 계곡처럼 변해 있었고 잘못 발을 디디면 그대로 휩쓸려 내려갈 형편이었지요. 스님은 결국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수행보다 먼저 살아있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진실 앞에서였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와 어둠 사이로 아주 희미한 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속에서라기엔 어울리지 않는 작고 흔들리는 불빛이었지요. 스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여 헛것은 아닐까, 번개가 남긴 잔상은 아닐까 잠시 의심도 했지요. 그러나 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불빛을 보자 스님의 마음 한켠에 아주 작은 안도가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밤 산속에서 홀로 버티지는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그 불빛이 이끌어줄 집이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스님은 빗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일이 옳은지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던 것이지요. 산속에서 불빛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산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할 일이기도 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머뭇거릴수록 몸은 더 식어갔고 발끝의 감각도 둔해져 갔지요. 스님은 결국 결심하게 됩니다. 지금은 의심보다 피할 곳이 먼저라는 판단이었지요. 불빛을 향해 한 걸음 내딛자
발밑에서 물이 튀어 올랐습니다. 산길은 이미 길의 모양을 잃고 있었고 나무뿌리와 돌들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스님은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하며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집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기와 몇 장이 얹힌 작은 초가, 바람에 흔들리는 문, 그리고 창호지 너머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었지요. 산속에서 보기엔 지나치게 외딴 곳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앞에서 다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이가 누구인지, 혼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곳이 남의 눈을 피해 살아가는 과부의 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 집에 스님이 하룻밤을 청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비칠지 스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일정한 박자로 땅을 때렸지요. 그 소리 사이로 집안에서 사람의 기척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스님은 숨을 고르고 두 손을 모아 문 앞에 섰습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오늘 밤은 더 이상 평범한 수행의 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던 겁니다. 스님은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처마를 때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지요. 마치 이 집의 문을 두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재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산속 외딴 집이라는 사실이 스님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 집에 사는 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혹여 여인이 혼자 사는 집이라면 이 밤의 방문이 어떤 의미로 남게 될지도 짐작하고 있었지요. 스님은 두 손을 모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비를 피하려는 마음과 남의 삶에 불필요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서로 맞서고 있었던 겁니다. 문 안에서는 인기척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불길이 타오르며 나무가 터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숨을 고르고 있는 듯한 기척이었지요. 그 소리에 스님의 마음도 함께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길은 이미 물에 잠겼고 이 폭우 속에서 다시 길을 찾는 일은 목숨을 내놓는 일과 다르지 않았지요. 결국 스님은 고개를 숙이고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오늘 밤은 수행의 길이 아니라 사람의 길 위에 들어서는 것임을 알면서 말이지요. 문 안쪽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문 앞에 선 채 빗물이 발등을 적시는 것도 잊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혹여 문을 두드린 것이 무례가 되지는 않았는지 이미 마음속에서는 몇 번이나 스스로를 꾸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안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른 나무를 밟는 듯한 아주 가벼운 소리였지요. 과부는 문 뒤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밖에 선이가 누구인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그 모든 것을 문 하나 사이에 두고 헤아리고 있었던 겁니다. 문을 열기 전 과부의 마음에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잃고 난 뒤 이 집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의 얼굴과 말들이었지요. 도움이 아닌 호기심으로 연민이 아닌 수군거림으로 다가왔던 시선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 밖의 기척에는 성급함도 무례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를 맞으며 서 있는 한 사람의 숨결만이 느껴졌지요. 그 점이 오히려 과부의 마음을 더 오래 붙잡았습니다. 과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등불의 빛이 스님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젖은 옷자락, 고개를 숙인 자세,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태도까지 그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스님은 문이 열리자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잠시 숨을 골랐지요. 하룻밤만 비를 피하게 해달라는 그 한마디가
이 집에 어떤 무게로 떨어질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아무 말 없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속에서 홀로 지내며 사람의 얼굴을 마주할 일이 드물어진 지 오래였지요. 그 얼굴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잠시의 침묵 끝에 과부는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그것은 허락이었고 동시에 스스로에게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 혼자가 되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람으로서의 선택을 하겠다는 뜻이었지요. 문을 닫은 뒤의 공기. 문이 닫히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소리는 한결 멀어졌지요. 마치 세상과 이 집이 잠시 갈라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과부는 문을 닫고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서지 못한 채 자신이 방금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마음속에서 되짚고 있었던 겁니다. 산속 외딴 집에 남자를 들였다는 사실이 이제 와서야 무게로 내려앉기 시작했지요. 스님 또한 쉽게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문턱 어딘가에 서 있는 기분이었지요. 이곳이 잠시 몸을 피하는 장소일 뿐 머물러서는 안 될 곳이라는 생각이 마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조심스럽게 등을 돌려 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불길은 아까보다 조금 낮아져 있었고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지요. 그 소리를 들으며 과부는 아무 말 없이 장작 하나를 더 얹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에 이 집에서 하룻밤을 허락했다는 뜻이 자연스레 담기게 됩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 감사 인사를 전하기보다 몸으로 조심스러움을 보이고 싶었던 것이지요. 불빛이 스님의 얼굴을 비추자 과부는 그제야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나이는 많지 않아 보였으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10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오래 보아온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에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결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과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어딘가에서는 혼자 견디며 살아온 시간이 있었겠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 생각이 들자 마음속 경계가 아주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스님 역시 과부를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은 젊지도 늙지도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홀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진 고요함이 배어 있었지요. 두 사람은 불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 밤이 쉽게 지나가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불은 집안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머물렀지요. 불이 한번 크게 숨을 토하듯 일렁였습니다. 그 붉은 빛이 방 안을 훑고 지나가자 과부의 얼굴과 스님의 얼굴이 번갈아 드러났다 사라졌지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으나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란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마음이 먼저 말을 하게 되는 법이니까 말이지요. 밖에서는 빗줄기가 지붕을 때렸고 처마 끝에서는 물방울이 일정한 박자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이 집의 시간을 세는 듯 했지요. 스님은 두 손을 모아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산속에 불빛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을 받았다고 말이지요. 과부는 대답 대신 장작을 한 토막 더 얹었습니다. 불길이 다시 살아나자 방 안의 공기도 함께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바람이 문틈을 파고들어 문짝이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과부의 어깨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 반응은 놀람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의 반사였지요. 스님은 그쪽을 보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문턱 가까이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고리 옆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이 더 올리지 않게 바람을 막는 손이었지요.
과부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스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잠시 사나웠습니다 하고 말이지요. 그 한마디가 집안의 긴장을 조금 풀어놓았습니다. 과부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 산은 밤이 되면 더 험해진다고 했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끝나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불빛처럼 조용히 번지고 있었던 겁니다. 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항아리 쪽으로 갔습니다. 스님은 시선을 낮췄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작은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그때 불길이 순간 세게 올라 과부의 손등이 뜨거운 기운에 닿을 뻔했지요. 과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손을 걷었지만 짧은 찡그림이 불빛에 들켜버렸습니다. 스님이 낮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하고 말이지요. 과부는 대답 대신 물그릇을 스님 앞으로 살짝 밀어두었습니다. 허락과 경계가 동시에 담긴 움직임이었습니다. 스님은 두 손으로 그릇을 받들 듯 받았습니다. 감사의 말도 삼키고 눈길도 삼킨 채였지요. 물김이 오르는 사이 과부의 입술이 한 번 떨렸습니다. 그러다 과부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둘이 살던 집이었다고 했지요. 그 한 줄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스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그 기억이 이야기가 되어버릴까 두려웠던 겁니다. 과부는 잠시 손을 모았다가 풀었습니다. 말을 꺼낸 만큼 마음이 더 흔들릴까봐 스스로를 붙잡고 있었지요. 물 한 그릇이 식어가는 동안 두 사람의 마음도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소리는 묵직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빗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였습니다. 땅을 누르는 소리, 젖은 흙을 밟는 듯한 발자국 같았지요. 과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산짐승일 수도 있었고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더 위험했지요. 과부는 본능적으로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스님도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가까워졌다가 멈췄습니다. 마치 문 앞에서 서성이는 듯 했지요. 과부의 손이 이불 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이 아주 조용히 일어나 문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문고리에 손을 얹고 안쪽 빗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쇠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빗장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산을 지키는 칼처럼 느껴졌지요. 스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이지요. 그 말이 과부를 안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했습니다. 잠시 후 발자국 소리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과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은 문턱에서 물러나지 않고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겁을 느끼는구나. 다만 겁을 움직임으로 숨길 줄 아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이지요. 발자국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과부는 바로 눕지 못했습니다. 밤은 여전히 깊었고 바깥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요. 과부는 불씨가 꺼질까봐 장작을 하나 더 얹었습니다. 불길이 다시 올라오자 방 안의 어둠이 조금 물러났습니다. 스님은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불은 사람 마음을 들키게도 합니다 하고 말이지요. 과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불이 꺼지면 마음도 꺼지는 것 같아서요 했지요. 그 말은 불에 대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사람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스님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스님의 가슴에도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과부는 스님이 있던 자리 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이 밤은 말 한마디가 너무 큰 의미로 번질 수 있는 밤이었으니까 말이지요. 불씨는 살아있었고 살아있는 불씨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낮아지자 과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쉬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지요. 과부는 방 한쪽의 얇은 이불을 가리켰습니다. 스님은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배려와 경계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과부는 반대편 늘 혼자 잠들던 자리로 갔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지만 오늘은 낯설었습니다. 같은 방에 다른 숨이 있다는 사실이 자리를 다른 곳으로 바꿔놓았지요. 스님은 이불 위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인지 다짐인지 모를 침묵이 흘렀습니다. 과부는 그 모습을 보고 눈길을 돌렸습니다. 시선이 오래 머무는 순간 마음이 먼저 달려갈까 두려웠던 겁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과부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문은 안쪽에서 잠가두었습니다 했지요. 스님이 낮게 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했지요. 그 두 마디는 규칙이었고 동시에 서로를 안심시키는 약속이었습니다. 등불이 꺼지고 불씨만 희미하게 남았습니다. 과부는 눈을 감고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혼자일 때는 두려움이 익숙했는데 오늘은 안도감이 낯설었던 겁니다. 스님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행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라 배웠으나 사람의 숨결 앞에서는 더 어려웠지요. 과부가 조용히 뒤척이다가 멈췄습니다. 움직임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들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숨을 낮추었습니다. 그 숨은 과부를 향한 배려였고 스님 스스로를 향한 단속이기도 했지요. 그때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시간을 세는 것처럼 이어졌습니다. 과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이지요. 스님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선을 넘지 않겠다고 했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 일도 없음이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고요 속에서 더 크게 소리를 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밤은 깊고 조용하게 두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흔들어 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빗소리가 완전히 멎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새벽의 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기 시작했지요. 과부는 눈을 뜬 채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을 잔 듯도 하고 못 잔 듯도 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과부는 자신의 볼이 젖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은 소리도 없이 흘러내렸지요. 과부는 손등으로 급히 닦았습니다.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삶의 습관이었지요. 스님도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과부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 해주는 것이 이 밤의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새벽은 그렇게 두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많은 것을 남긴 채 말이지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지요. 과부는 먼저 일어나 불을 다시 지폈습니다. 불길이 살아나자 방 안의 공기도 다시 숨을 쉬었습니다. 스님도 일어났습니다. 스님은 과부 쪽을 제대로 보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부는 말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산길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했지요. 그 말에는 떠나도 된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붙잡지도 재촉하지도 않는 말이었습니다. 스님은 짐을 챙기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했지요. 과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마움을 받는 일도 오래 혼자였던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이지요. 아침빛은 두 사람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거리는 차가운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선이었습니다. 스님은 문 앞에 섰습니다. 하룻밤을 머물렀을 뿐인데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요. 스님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로 다하지 못한 감사가 그 인사에 담겨 있었습니다. 과부는 그 인사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스님이 문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과부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비가 또 오면 산은 다시 길을 삼킨다고 했지요. 스님은 잠시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그때도 길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했지요. 그 말은 수행자의 말이었지만 과부에게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스님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보는 순간 마음이 문 앞에 묶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어제보다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로 과부는 이 밤이 정말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온기가 아니라 온기를 기억하는 마음이었지요. 며칠 뒤 과부는 장을 보러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시장 바닥은 늘 소란했고 말은 돈보다 빠르게 돌아다녔지요. 과부가 채소값을 흥정하려 손을 뻗는 순간 누군가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폭풍우 치던 밤 산속 불빛을 봤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의 눈이 동시에 과부에게로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고 누군가는 얕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스님이 그 집에 들어갔다더라 했지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사실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과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 장터의 소리들이 모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과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은 불을 키우고 침묵은 상처를 막는다는 것을 과부는 알고 있었지요. 과부는 값을 치르고 등을 돌렸습니다. 등 뒤로 따라붙는 시선이 뜨거웠습니다. 과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과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입보다 내가 겪은 시간을 믿겠다고 말이지요. 과부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사람이 적은 길을 택하고 필요한 것만 챙겼지요. 도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선택이었습니다. 과부는 집 뒤의 공터를 정리했습니다. 돌을 옮기고 나무를 베고 손에 잡히는 것부터 해나갔지요.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정리되는 법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마다 과부는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문을 더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막기 위한 잠금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잠금이었지요. 과부는 불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말이지요.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과부가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외로움을 부르더라도 흔들리지는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비가 오는 날만 되면 스님의 마음은 이상하게 젖어들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올리다가도 문득 산속의 불빛 하나가 떠올랐지요. 스님은 그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밤은 수행의 길에서 지워지지 않는 한 줄이 되어버렸다는 것 말입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스님은 다시 그 산길을 올랐습니다. 예전보다 걸음은 느려졌으나 발걸음은 더 단단해 보였지요. 스님은 계곡가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익숙한 자리까지 이르렀을 때 집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기와는 낡았고 담장은 낮아졌지만 무너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아래
젖지 않게 덮어둔 장작 몇 토막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전히 이 집을 살리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스님은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한 번에 다 흔들려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문 앞에서 고개를 숙여 합장했습니다. 그것은 감사였고 인사였고 작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닿지 않아도 괜찮은 인사였지요. 수행자에게는 마음을 바로 세우는 절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스님은 집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마당은 완전히 버려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지 않았고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도 사람 손길의 결이 남아 있었지요. 스님은 그 흔적을 보며 과부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의 말에서 멀어지고 필요한 만큼만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아온 모습 말이지요. 스님은 몇 번이나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그 밤이 다시 현재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돌아섰습니다. 뒤를 보는 순간 마음이 문 앞에 묶일 것 같아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요. 산은 다시 수행자의 길이 되었고 집은 산의 일부로 남았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사연들은 그렇게 자연 속으로 스며드는 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끝내 확실한 이야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폭풍우 속 과부집에 스님이 하룻밤 머물렀다는 사실만 남았지요. 그 안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무도 알 필요가 없었던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었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 밤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는지를 끝까지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과부에게 그 밤은 다시 혼자로 돌아가기 위한 밤이었습니다. 온기를 느꼈으나 매달리지 않기로 선택한 밤이었지요. 스님에게 그 밤은 수행의 길에서 만난 또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선을 넘지 않겠다는 다짐이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가장 크게 시험받았지요.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밤보다 무언가 있었을 법한 밤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은 부풀려지고 상상은 사실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대개 그렇게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큰 사건도 격한 말도 없었지만 넘지 않기로 한 마음이 있었고 지키기로 한 삶의 자리가 있었을 뿐이었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무 일도 없었던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서는 결코 아무 일도 없지 않았던 그런 밤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 밤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기에 두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 남을 무언가가 남았지요. 과부는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갔고 스님은 수행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집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그 밤을 건넌 두 사람만이 아무 일도 없었던 그 밤을 오래 기억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조용히 끝이 납니다. 이 밤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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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주세요.